존재의 존중 17. 성은 사랑보다 크다. 사랑, 폭력, 인연에 대하여. 지난 30년 동안 성의 여러 분야에서 터부가 깨졌습니다. 우리는 성의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에 사는 것 같은데요. 성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는 길들여진 성을 가지고 삽니다. 성은 길들여졌습니다. 거칠게 흐르는 시냇물을 고여있는 운하로 만들었습니다. 통제하려고 했기에 그 위대함과 결과를 박탈했습니다. 죽음. 성의 실행은 전 인류의 기본이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실행입니다. 죽음을 직면하며 발생합니다. 죽음이 있기에 성은 불가피합니다. 성은 자신의 유한성을 드러냅니다. 자녀를 낳은 남녀는 자녀가 부모보다 오래 산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를 낳음으로써 자리를 물려줍니다. 또한 성은 위험합니다. 부모는 임신과 출산이 산모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위험한 경험이라는 것을 압니다. 요새는 전보다 덜 위험하지만요. 그렇게 볼 때도 성은 죽음을 직면합니다. 성과 죽음은 아주 깊이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의미의 성의 실행은 죽음을 의식하고 일어날 때만 가능합니다. 항상 끝을 봅니다. 관계의 끝을 봅니다. 관계가 죽음으로 끝이라는 것을 알기에 성은 격렬함을 얻습니다. 남녀가 사랑으로 이 상황에 자신들을 맡기기에 어떤 것이 남습니다. 그래서 성은 위대함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을 전제로 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로, 성은 사랑으로 실행된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둘째로, 성은 아이를 얻기 위해 실행이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죽음이 성의 기초가 됩니다. 사랑이 없다 해도 성은 같은 효과를 봅니다. 임신은 사랑이 없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된 것과 같이 똑같은 위대함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사랑이 있든 없든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성은 사랑보다 우선합니다. 성은 사랑보다 큽니다. 많은 사람은 반대로 보지만 성 때문에 깊이 맺어진 인연은 사랑 너머에 있습니다. 성은 운명과 같습니다. 폭력. 예를 들어 봅시다. 강간의 경우에도 성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성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자는 이 효과를 없는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가끔 강간으로 임신이 되기도 합니다. 낙태하여도 그로 인한 효과를 없는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강간과 이에 따른 인연, 임신으로 인한 모성과 부성은 없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과는 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가네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당사자를 도와서 나쁜 것을 좋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는 강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입니다. 당신을 제 아버지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제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얼토당토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입니다. 저에게 한 분뿐이신 아버지입니다. 당신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어머니에게도 해야 합니다. 강간으로 인한 나쁜 결과를 아이를 위해 좋게 만들려면 어머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의 아버지예요. 저는 당신을 우리 아이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존경합니다. 그녀는 이 일이 폭력 때문에 생겼는데 왜 그 남자를 존경해야 합니까? 그녀는 그를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아이의 아버지로서 존경해야 합니다. 강간의 결과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서 그녀는 언제나 그 아버지를 봅니다. 아이에게서 그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그녀는 아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녀는 결과를 보지 않고 상황만 봅니다.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생긴 좋은 것을 보기에 나는 나쁜 것과 화해한다. 그녀가 이 과정을 겪으면 그녀는 아이를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이 안에 있는 아버지를 거절하면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어려워합니다. 아이가 잘 되려면 어머니가 아이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존경해야만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그 상황과 화해함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보아야 합니다. 아이를 보면 아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은 아이를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다른 측면입니다만 이 아이는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가 사랑받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충실한 그는 아버지와 같이 됩니다. 그녀가 강간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이 안에 있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사랑은 상황이 어떠했던지 아주 위대한 것이 나에게 일어났음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관계에서 보입니다. 여자는 인정합니다. 어떤 위대한 것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그녀의 삶이 변했으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이제 그녀는 이 생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태어난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을 깊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보통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저의 말씀은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강간을 당한 여자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조절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폭력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생겼습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그녀가 그로 인한 인연과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녀는 특별한 힘과 존엄을 갖게 됩니다.
그녀가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 아내 아버지를 존경한다. 무슨 일이 발생했든 간에 네가 출생해서 기쁘다. 이제 그것을 그대로 추가로 인정한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기분은 어떠하겠습니까? 보통 강간으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강간자를 모릅니다.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까? 2년. 그러한 강간의 경우에도 인연이 생깁니다. 한 워크숍에서 한 여자가 근친상간이 일어난 가족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의 심리 치료자였습니다. 이 가족을 세우면서 그녀는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저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족 세우기 중에 그녀는 그녀가 소녀 때 당한 강간을 연상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제 그로부터 자유로워짐이 간밤에 갑자기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런 경험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든 안 하려고 하든 관계없이 깊은 영향을 끼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도덕과 상관없습니다. 또한 결혼이나 사랑과도 관계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무엇과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삶의 과정들입니다. 선악과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연 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일이나 홍수 같은 자연 현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물이 어떻게 흘러야 한다고 우리는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흐르는가를 봅니다. 강간범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지금까지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진지하게 도움을 청하면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여자의 눈을 보고 깊이 고개를 숙인 후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합니다. 저는 당신께 옳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제 가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는 자신의 죄가 절대 상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죄와 그로 인한 징역살이를 인정해야만 그 여자와 아이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강간범은 여자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폭력을 쓰게 된 것입니다. 남성 우월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깊이에서는 이 무서움은 죽음의 곁을 예감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심연을 건드렸다는 그런 예감입니다. 바그너는 지그프리트에서 이를 아주 잘 표현합니다. 지그프리트는 자기가 브론힐트를 깨웠을 때도 무서움을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무서움이 그를 덮칩니다. 결국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가 아니고 죽음의 위대함과 관계되는 공포입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릅니다. 이렇게 하여 여자와 관계되는 모든 것은 죽음과 관계된 것을 인식합니다. 그의 삶이 어머니 죽음의 대가라는 것도
위태로움과 위대함과 그것과 연결된 위험의 예감을 아주 잘 깊이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여자됨과 어머니됨의 의미도 알려줍니다. 그러나 강간은 꿈에도 잊지 못할 상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에 따르면 강간당한 여자의 상처는 더 잘 치유될 수 있고 적어도 약화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즉 비난이나 자아 비하 등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것들은 그 여자를 그 사건에 묶어둡니다. 충동. 성은 자연계에서도 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생명에 속하며 생명을 나아가게 하는 충동이 폭력을 쓰면서 작동합니다. 이 폭력의 가능성을 순화시킨 것이 인간됨의 업적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위대한 업적입니다. 우리가 성을 순화시켜야 하는 그 자체가 성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강간범은 저에게 병든 사람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규범과 업적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강간을 단지 병적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강간으로 여자들은 자신이 완전히 파괴됨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인한 성도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 중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성은 항상 우리의 심연을 건드리는 어떤 것이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을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위대함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더 두려움을 가지고 성을 대할 수 있습니다. 성을 명령과 금지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의 힘에 압도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거나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간은 여기에 속하지 않죠? 아니요, 속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의미에서 성에게 강간당하며 덮침을 당합니다. 성의 극단적인 양상은 성의 본질에 있는 것이지 범죄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큰 흐름에 떠밀리며 그리고 자신을 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을 길들였다고 하였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피임 수단으로 인해 성은 원래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가능성과 위험으로서 임신을 감수해야 한다면 성은 다른 깊이와 힘을 가집니다. 그래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임신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고 단지 남녀 간의 사랑이나 쾌락만을 추구할 때의 차이점을 봐야만 합니다. 죄. 성은 다른 면에서도 길들여 있습니다. 성을 죄악시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길들인 형태입니다. 근친상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봅시다. 그로 인해 아이의 영혼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이 생명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는 참 기이한 생각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일찍 성과 만난다면 이 아이는 아주 일찍
생명의 힘과 위험한 방법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 생명의 힘은 어린아이의 여린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이 다르게 죽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경험을 이긴 아이에게는 다른 아이가 닿을 수 없는 깊이와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손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한 번 다른 예를 들어야 분명히 하겠습니다. 많은 매춘부는 성희롱을 당한 여자들입니다. 그녀들은 아버지에게 무의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차라리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점이 드러나면 이 여자들은 자기들의 사랑의 위대함과 그녀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인식합니다. 이것이 나타나면 얼굴에 독특한 광채가 나타나서 우리는 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이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영혼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범죄자들에 대해 무기로 사용됐지만 아이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제 말씀은 성희롱 당한 아이의 영혼을 보며 그가 그의 존엄을 다시 찾도록 도움을 주자는 데 있습니다. 성희롱 당한 여자들에게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많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근친상간의 상처를 이겨낸 여자들은 아주 특별한 존엄과 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악시하면 이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만 가지고 살게 되며 치유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피임 기구들이 성을 변화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그 깊이를 잃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을 위해서는 성과 임신을 차별화하는 것은 아주 큰 업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과 죽음의 연결은 여자들만 가지는 경험이지 남자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업적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손실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임신에 걱정 없이 성을 즐기는 여성의 쾌감 발견은 여자에게는 단지 유익일 뿐입니다. 여자의 쾌감은 지난 30여 년에 걸쳐 발견된 것이 아니고 재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정한 문화와 관련되어 금기되어 왔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성이 정말로 아무런 결과를 갖지 않는다고 확신하십니까? 가족 세우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이 예전과 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었음에도 성은 예전에 비해 적은 관심을 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을 전보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사랑, 합일, 서로의 확인, 영속성의 표현으로서 성의 기능은 전보다 퇴색했습니다. 관계를 떠난 성은 충족의 의미를 잃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은 권태스러워하며 충만을 찾고 있습니다. 성은 충족의 의미를 잃었다는데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대 생활 방식이 그렇게 됐다고 차라리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감각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더군다나 서구에서는 육체적인 사랑이나 사랑의 예술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충족된 성은
성이 관계의 표현일 때 이루어집니다. 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남녀가 그때 상대방의 두 눈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쾌락이 더 상승하지 하는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60년대의 계몽 방식이었습니다. 남녀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보이겠습니다. 이런 계몽은 영혼과 거의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술은 귀와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충족하는 성은 또한 영혼의 과정입니다. 영혼이 맞으면 감각적인 것은 저절로 흐릅니다. 반대로 성이 마르면 가끔 영혼도 마릅니다. 말라버린 영혼은 마른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을 살찌게 하여 쾌락을 다시 찾게 할 방법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이 사랑의 표현이지만 단념이 성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는 존중과 자기 내부로의 집중과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또한 죽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죽습니다. 예를 들면 환상이 거기에 속하겠죠. 그러면 남녀는 더 조용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러면 가끔 성이 쇠퇴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깊은 곳에 다른 것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특히 광채가 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